경남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74명 가운데 여성 후보는 9명, 20, 30대 청년 후보는 단 1명뿐이었습니다. 이 밖에 후보자들의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선 경남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과 주요 공약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창원 성산구와 진주 갑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가시지 않아서 교육당국이 온라인 개학 방안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거창군이 세무서에 등록된 모든 업소에 100만 원씩 86억 원을 지원합니다. 군민들에게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 16개 선거구에는 모두 74명이 출마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 후보는 9명, 그리고 20, 30대 청년 후보는 1명밖에 없어서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후보자들의 분석, 김태석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당의 16개 선거구 32명 후보자는 모두 남성입니다. 여성은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에서 1명씩,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6명으로 전국 평균 18.8%에 밑돌았습니다. 최고령자는 77살의 박청정 후보, 최연소자는 33살의 곽채규 후보며 20, 30대 후보는 단 1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 6.1%보다 낮았습니다. 여성 후보와 청년 후보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거나 지난 총선보다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균 재산은 11억 8천여만 원, 50억 이상 재산 보유자는 5명이며 최고는 강기훈 후보로 96억 7천여만 원을, 최저는 조광우 후보로 마이너스 5,729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체납자는 조민기, 이승률 후보였습니다. 전과 보유자는 44.6%인 33명인데 15명 이상은 2건 이상의 전과가 있었고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최다 전과 보유자는 이응석, 이영철 후보의 8건입니다. 65명의 남성 후보 중 병역 의무를 마친 후보는 54명이고 11명은 군 복무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생계곤란, 질병, 수영 등 다양했습니다. 이색 직업을 가진 이들도 있었는데 조광호 후보는 대리운전기사, 이승률 후보는 역학상담사, 김태영 후보는 천연염색 연구가로 등록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네, 코로나19가 확산이 될까 봐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운동도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누가 어떤 공약을 들고 나왔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MBC 경남이 선거구별 후보 공약을 알아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만약에 뉴스를 놓쳤다면 MBC 경남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창원 성산과 진주 갑입니다. 신은정, 서윤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응석 후보는 진보 정치의 꿈을 힘있는 여당에서 실현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노동자로서 창원에서 수십 년간 노동운동했던 한 사람으로서 진보 정치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하고자 저는 여기 출마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일에 제 모든 것을 재료연구소의 원승격과 노동사건 전문 법원 설립, 여성기업 지원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강기훈 후보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내하고 자란 내 고향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동안 경험해 있던 제 모든 노하우를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쏟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창원 드론시티 조성,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민생당 구명회 후보는 상생과 조화의 정치를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서초동과 강화문의 편가르기식의 정치 형태를 이념의 개념을 넘어서 조화와 상생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창원대 의대 설립과 재료연구소의 원승격, 방위산업진흥원 창원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민주진보개혁의 적임자로서 개혁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동체 가치를 지켜온 정치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반드시 당선되어서 위기에 닥친 우리 국민들의
우리 성산 구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두산중공업의 공기업 전환과 코로나19 피해 직접 지원, 소재연구원 설치법 통과를 공약했습니다. 민중당 서경철 후보는 진보 정치의 대표주자로서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민족의 자주권을 대변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인데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혁신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바로 민중당입니다.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민중당이 반드시 투표. 노후 공동주택 공영개발, 두산중공업 공기업 전환, 방위분담금 인상 반대를 약속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조규필 후보는 돈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분배에서 실패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분배에서 그 잘못된 오류를 우리 국민 배당금으로 잘못된 오류를 잡고자 하는 겁니다. 국민 배당금 매달 지급과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금, 결혼수당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후보는 복지와 산업이 조화된 인권도시 진주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이 국가의 국난을 극복을 하고 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 국회의원 정영훈을 선택해 주십시오.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과 조기 완공, 항공우주산업 조성과 연계한 진주 4천형 일자리 모델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박태출 후보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진주발전 적임자론을 내세웠습니다. 힘 있는 삼선 의원이 되어서 경남 리드로 우뚝 서서 우리 진주 강소특별시 그리고 진주 대도약을 위한 서부경남 KTX 원안 사수와 진주 항공 특례시 지정을 통한 강소도시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민중당 김준영 후보는 적폐 청산을 완수하는 젊은 정치, 진보 대표 주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사의 적폐에 대한 청산 그리고 진보의 정책을 알리고 진주시에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반드시 설립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했습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진주 조기 신축, 친일 친미 청산과 도로 박근혜당 퇴출을 공약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오필남 후보는 구국의 일념으로 총선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민생의 골을 깎을 적에 내 하나의 몸으로 어쨌든 경제가 잘 돌아가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면서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축소와 정당제도 단계적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무소속 최승재 후보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법 개정을 강조했습니다. 제조업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큰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 역사가 진주의 밥이 되고 그다음에 환경과 교통이 편안한 지방세 비중 50% 상향을 비롯해 국회의원 세비 70% 삭감 등 특권 대폭 축소를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김유근 후보는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보수, 올드 보수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보수, 젊은 보수로서 이번에 출사표를. 감염병 발생 진원지 국가의 입국 금지법과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제한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오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대책본부를 출범했습니다. 노창섭 도당위원장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정의당 도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견제하고 서민 정치를 이어가겠다며 정의당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4.15 총선과 함께 치르는 경남 3곳의 재보궐선거에는 모두 8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경남 도의원 진주 3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신석영, 미래통합당의 유계현, 민중당 하정우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고성 군의원 다선거구에는 민주당의 김진열, 통합당의 우정욱, 무소속의 김희태 후보가, 그리고 의령 군의원 나선거구에는 통합당의 주민돈, 무소속의 이선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다음 달 6일로 개학이 미뤄졌는데 아직도 코로나 상황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때문에 교육당국이 온라인 개학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서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화상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계속 연기되자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강의 중에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면 교사가 바로 설명을 하거나 댓글을 달아줍니다. 학생들이 이제 수능이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상당히 불안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좀 걱정들을 좀 최대한 제가 덜어드리고자. 하지만 원격 수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도와 학습 효과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들어가가지고 과제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렇게 좀 번거롭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처럼 저학년이나 장애 학생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이거 왔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찾아보고 뭘 젊은 사람들은 잘 될까, 좀 나이 드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또 저소득 가구나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은 형편에 따라 뜻하지 않는 학습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수업 일수를 10%까지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월 6일 날 당장 개학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경남교육청은 원격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교사에 대해 현장 지원하는 한편 기기 대여를 비롯해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습 공백에 대한 어떤 장기화를 방지를 하고 이제 온라인 개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제는 그 원격 수업을 통해서 이제 내실화를 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이르면 내일쯤 추가 개학 연기나 온라인 개학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경남에서 확진 환자가 두 번째로 많은 거창군이 특히 경기 침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요. 세무서에 등록된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고 또 군민들에게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260여 개 가게가 성업 중인 거창 전통시장. 지난 2월부터 거창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집단 발생한 이후 매출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시장이 문을 닫았고 다시 문을 연 뒤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줄었습니다. 2월 20일부터 저희 전통시장에도 매출이 작년 대비 그리고 올 1월 달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5분의 1 수준으로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창구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전국 최초로 세무서에 등록된 8,585개 모든 업소에 100만 원씩 86억 원을 지급합니다. 또 중위소득 101% 이상 12,000세대의 국민들에게도 거창형 재난 기본소득 42억 원을 지원합니다. 소득이 높아 국가나 경남형 긴급 재난 지원에서 제외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재난 기본소득 지원하는 데도 있고 소상공인 재난 지원하는 데도 있지만은 두 개 동시에 하는 거는 이번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우리 거창군이 처음으로 동시에 지원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19명으로 26명의 환자가 발생한 창원시에 이어 경남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거창군의 인구는 6만 명, 창원시의 104만 명과 비교하면 코로나 발생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거창형 재난국민 지원은 의회 심의 과정을 거쳐 빠르면 5월 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간추린 소식을 백유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명 더 늘었습니다. 창원에 사는 62년생 남성으로 92번 환자와 미국 출장을 다녀왔으며 지난 27일 입국 당시 검역 과정에서 증상이 없어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경남은 지난 일주일간 환자 7명 가운데 5명이 해외 입국자로 현재 1,860여 명이 능동 감시 중입니다. 경상남도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6곳에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도는 지난 주말 2,500개 교회 가운데 1,100여 곳이 교회에서 예배를 했으며 이 가운데 집단 감염 확산의 우려가 큰 단체 급식을 한 6곳에 대해서는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고성군수가 한 달치 급여 전액과 석 달 급여의 30%를 기탁합니다. 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고성군 의원들도 급여와 수당 반납에 동참합니다. 김해 시도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석 달 동안 60에서 150만 원, 밀양시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20에서 5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관리공단 임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공단 본사 앞에서 단체 헌혈을 했습니다. 대한적십자 경남혈액원의 협조로 헌혈 차량을 동원해 진행한 이번 헌혈에는 주택관리공단 본사 임직원 33명이 동참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450억 원 규모의 생계비를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김해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8,000세대에 가구당 40만 원에서 166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7살 미만 아동을 키우는 2만 6천 가구에도 한시적으로 아동 1명에 10만 원씩 4개월 동안 추가로 지원합니다. 진주시도 아동 양육 가구를 위해서 약 75억 원의 예산으로 아동 1명에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은 이달 말 기준 진주에서 아동 수당을 받는 만 7살 미만의 18,000여 명의 아동이며 아이 행복카드나 국민 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극심한 경영난 때문에 국책은행으로부터 1조 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받은 두산중공업이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2023년까지 신사업 수주 비중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형희 부사장은 신사업 수주 비중 50% 달성을 위해서 가스터빈과 수소 같은 신사업 확대 노력이 본격적인 재무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10주기를 맞아서 수색 과정에서 숨진 고 한주호 준위의 희생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 등 간부 공무원들은 고 한주호 준위 동상을 찾아서 헌화와 분향을 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으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2020 청소년이 직접 뽑는 총선 청소년 모의투표 경남운동본부가 오늘 출범식을 열고 만 17살 이하 청소년 모의투표에 참여할 선거인단 10,000명 모집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2년 4월 17일 이후에 태어난 청소년이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하면 4월 10일과 11일에는 온라인으로 사전투표를, 4월 15일에는 온라인과 각 지역에 마련된 모의투표소에서 본투표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하순에 지인 15명과 모임을 하면서 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를 위해서 3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천시 선관위는 지난달 중순에 동문 10여 명과 가진 모임에 모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를 참석시켜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식사 비용 30만 원을 낸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경남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